네, 전국에서 처음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경기도 광명시가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개청 40주년을 맞아 발전에 대한 각오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광명시의 계획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 길은 괜찮았습니까? 네, 생각보다 크게 막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교통 상황이 조금 괜찮아진 편이고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광명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보니까 지난해 광명시 대단했습니다. 이게 복지 분야 또 청년 정책 분야 각각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쾌거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때문에 올해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시정 운영 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이십니까? 무엇보다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또 시민 여러분과 또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코로나19가 끝나면 새로운 일상으로의 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방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골목 경제 살리고 서민 경제 살릴 수 있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미래 사회를 위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광명시에서 올해를 평생학습의 해로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들고 위대한 시민은 평생 교육이 만든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느 분이 하셨는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 광명시가 1999년도에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작년에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도 선언을 했습니다. 99년도에 평생학습 도시 선언할 때 제가 그 일을 좀 함께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시기에 평생학습이 또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좀 돌아왔을 때 새로운 시대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평생학습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새로운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어디든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제는 어디 와서 무조건 배우세요라기보다는 시민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연령대의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올해를 평생학습의 해로 지정을 해서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에 폴텍 대학이 새롭게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폴텍 대학하고 맞춤형 취업 교육도 좀 강화하고요. 세계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는데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교육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광명시는 뭔가 미래에 초점을 둔 준비를 굉장히 좀 큰 틀에서 또 구체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광명형 뉴딜 이런 것도 추진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저희들한테 다음 세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뉴딜을 어떻게 잘 준비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그리고 사회적 뉴딜, 그린 뉴딜을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광명시는 기후 에너지과를 신설해서 2년 전부터 쭉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최근엔 기후 에너지 센터를 만들어서 거버넌스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을 모여서 햇빛 발전소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시와 시민과 함께 모여서 미래 사회를 새롭게 지속 가능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역의 새로운 뉴딜 정책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교육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너지 컨설턴트를 많이 양성하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바로 기후위기 의병이 돼서 학교에 가서 또 지역 사회에서 교육하고 또 활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뉴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경제 얘기도 해주셨지만 워낙 네.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네. 이제 시민분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네. 어려워지신 시민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중앙정부나 모든 지방정부가 다 함께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든지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준비하고 골목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회적 일자리를 좀 만들기 위해서요.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오늘 또 그 심사를 좀 하고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와 공무원들이 다 참여해서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오늘 몇 개를 선정해서 그에 대한 보고도 좀 받고 왔는데요.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잃은 분들한테 공공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상권 조직화 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광명시는 자영업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영업 센터가 중심에서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 상권 조직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리더들은 사회적 경제를 이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정무역을 통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러한 아주 총체적인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번에 집합 금지하고 집합 제한 시설들에게 300만 원, 200만 원 지급하잖아요. 네네. 광명시도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오늘 결정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예. 빠르게 지급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주는 지원금 외에 추가로 이제 광명시에서 네. 자체적으로 네.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제 교육이나 일자리, 뭐 지역 상권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게 네. 느껴지는데 네. 이제 시민들이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 정책 같은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생활 정책의 대부분이 시민의 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활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광명시가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00원씩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그 주민세를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마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작년에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 올해는 그 사업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다시 좀 모여서 500인 원탁 토론회도 좀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발굴하는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생활 정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만나서 토론하고 그것을 합의적으로 모아내는 그런 공감의 정책이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들이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예. 예, 참 어렵지만 꼭 그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정책들도 네. 잘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와 관련된 뉴스들 보다 보면 자족도시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광명시도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계획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광명시가 수도권 도시 중에서 좀 규모가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 한 30만에 경기도 삼실리의 시군 중에서 과천, 구리담으로 작은 면적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요. 우리 지역에는 기아자동차 외에는 큰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KTX 광명역 주변에 중앙대병을 비롯한 지식산업센터가 새로 생기고 있어서 이제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74만 평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첨단 산업단지와 유통단지가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을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00대 관광도시 중에 하나가 광명동굴이 있는데요. 그 앞에 또 약 17만 평의 관광 복합도시를 만드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좀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경제도시, 자족도시의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많은 계획들을 네.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광명 시민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광명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방역에 참여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해 빨리 코로나 종식될 수 있도록
광명시도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려고 합니다. 광명시가 올해 또 시 개청 40주년이 되거든요. 네네. 그동안 40년 동안 광명을 이끌어왔던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40년의 새로운 미래 설계해 나갈 때 지금과 같은 그런 기후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도 기대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속해서 힘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